국민연금 감액제도가 올해 왕창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내가 다른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받는 다른 소득이 엄청나게 많아. 자, 그러면 고가의 거 국민연금이 좀 깎여도 상관없을 수 있고, 내가 받는 국민연금이 너무 작아. 그런데 다른 소득 때문에 깎이기조차 한다면 매우 억울하잖아요. 이 같은 국민연금 감액제도가 올해 왕창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집중해서 들어보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는데 오늘 또 연금 부자 1타 강사 이재문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말에 국회에서 연금 관련 법안들이 많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던 국민연금 감액제도 관련된 개정안이 드디어 통과가 됐는데요. 노후에도 일하고 싶은 분들에게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죠. 그렇다면 일단 기존에는 어떤 경우에 국민연금이 감액됐는지부터 먼저 설명 부탁합니다. 네, 국민연금 법을 보면 노령연금을 수급받는 분들께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연금이 개시되고 난 이후에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해당이 되는데요. 참고로 부동산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반면에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아무리 많아도 감액 대상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상관이 없다. 상관없습니다. 자,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이번 기회에 이자나 배당 소득은 상관이 없다. 이번에 바뀐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상관이 없다. 이것은 꼭 기억하시고, 자, 그렇다면 기존까지는 얼마 이상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감액이 된다. 네, 기존에는 사업소득 금액과 근로소득 금액을 합쳐서 국민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A값을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이 A값이 2025년 기준으로 309만 원을 초과했을 때부터 감액이 시작이 됐습니다. 초과되는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 원까지, 그리고 2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15만 원이 깎였는데요. 이런 감액 제도가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 이제 이런 지적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평균 금액이 많지 않잖아요. 네. 근데 다른 소득 때문에 많지 않은 국민연금조차도 그것이 몇십 년 동안 부어왔던 건데 네. 깎인다. 이러면 상당히 억울을 하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기존의 국민연금 감액 제도도 감액을 하는 최고값은 50%까지였죠. 그죠? 네, 최대 50%까지. 예, 그것도 개정안에도 여전히 그것도 유효하다. 네, 유효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개정안을 기준으로 보면 실제로 감액 대상이 되려면 소득이 꽤 높아야 한다. 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 정확한 단어는 소득금액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여기서 소득금액은 총 수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비용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이고요. 근로소득 금액이 309만 원을 넘으려면 세전 기준으로 약 410만 원 정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받는 근로소득, 급여소득자 같은 경우에 책정된 연봉이라고 하면 네. 그 연봉에서 근로소득 공제라는 항목이 있다. 네. 여기서 근로소득 공제라고 하면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하고 여러 가지 경비가 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그냥 총괄해서 공제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자, 그것이 얼마라고요? 예, 근로소득 금액이 309만 원이 되려면 실제로 세전 410만 원 정도, 거기서 근로소득 공제 금액 대략 100만 원을 차감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월급 받을 때는 4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60세가 넘어서 월 400만 원 이상 버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감액제도가 불합리하다라는 공감대는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60세가 넘어서 월 400만 원을 번다는 것도 또 작은 소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감액이라는 단어 자체가 불합리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았지만 실제 감액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억울한 마음을 가지셨던 거죠. 자, 여기까지는 지난해 2025년까지의 기준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버는 돈이 많다 하더라도 내가 받는 국민연금이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것이 얼마 되지 않은 국민연금이 깎인다는 그 자체가 억울한 것이 있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어떻게 바뀌었나요? 네, 기존에는 감액 구간이 총 5단계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에서 1단계와 2단계에 A값을 초과하는 200만 원 미만의 구간을 아예 폐지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감액 대상자의 전체 65%인 2023년 기준으로 대략 9만 8천 명 정도가 연금을 감액 없이 받으실 수 있게 됐고요. 이렇게 줄어드는 연금 감액되는 총액도 전체 16%, 약 496억 원 정도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 기준으로는 감액을 받았던 사람, 불이익을 받았던 사람의 65%가 이번 개정을 통해서 구제되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 예, 맞습니다. 그 결과로 496억 원 규모가 사라졌다는 것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보면 496억 원을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부터는 더 내놔야 된다 이 말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월 소득, 그 근로소득 금액이 350만 원 정도 되는 국민연금 수급자분이 계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종전에는 이 평균값이라고 했던 A값인 309만 원을 초과한 41만 원의 5%에 해당하는 2만 500원 정도가 매월 감액이 됐었는데요. 자, 여기서 월 소득 350만 원은 실제로 받는 돈이 아니라 네. 근로소득 공제 후 금액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근로소득 예. 금액입니다. 실제로 받는 급여는 350만 원이라고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450만 원 정도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450만 원 정도 받으시는 분이 실제 감액되는 금액은 한 2만 500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이분은 감액 대상에서 완전히 빠지게 되면서 연금을 온전히 다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저 그러게 2만 500원 벌었네, 그죠? 네. 예. 그래도 이분이 소득은 400만 원 넘었다 하지만 받는 국민연금에게서 2만 500원은 비율로 따지면 결코 적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예.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월급을 기준으로 얼마까지 감액이 안 되는 건가요? A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만 원 이상 더 소득이 있어야 비로소 감액이 시작이 되는데요. 2025년 기준 A값이 309만 원에 200만 원을 더하면 약 509만 원이 됩니다. 근로소득 금액, 그러니까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509만 원이 넘어야 감액이 되는 건데 이걸 실제 급여로 환산했을 때 대략 621만 원 정도가 됩니다. 즉 월급이 620만 원 이하라면 국민연금 감액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야, 월급 620만 원 이상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국민연금 수령하시는 분들 가운데 손들어 보세요. 별로 없네요, 그죠? 예. 자, 그렇다면 대부분의 국민연금 수급자분들은 이제 내가 버는 돈 때문에 감액 걱정을 안 해도 되겠는데 앞서 65%라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네. 참 나머지 35%가 누군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감액 대상자가 약 4에서 5만 명 정도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가 약 700만 명 정도가 넘으니까요. 전체로 따지면 1% 정도 안 되는 분들이 감액 대상이 되는 거고요. 노후에 일하면서도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게 됐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1%면 일단 기분이 나쁘지 않고 좋을 것 같습니다. 희소성이 있잖아요. 네. 상당히 내 소득이 많다는 거잖아요. 당사자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저는 1% 안에 고소득 기준이잖아요. 이게. 네. 고소득자로 1%에 들었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기쁠 것 같아요. 아,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이 같은 개정안은 언제부터 적용되었나요? 네,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공포가 되었고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7월 1일자부터 시행이 됩니다. 예. 그리고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데 현재 소득 때문에 국민연금을 이미 감액해서 받고 계신 분들은 당장 1월 1일부터는 아니라 7월 달부터 감액이 면제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감액이 2026년도부터 시작된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는 7월부터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되겠는데, 네. 자, 그렇다면 이번 개정의 의미가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 국민연금의 기본 철학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원래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고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근로세대가 노인 세대를 부양하는 사회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분들한테 연금을 일부 감액하는 건 이런 소득 재분배 원리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은데, 다만 현실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오히려 손해다, 이런 정서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박탈감 때문에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 결과 이번 개정으로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됐나요? 완벽히 해결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번 개정은 저소득, 중소득 재직자분들의 감액을 줄여서 불만을 완화한 것이지 감액제도 자체를 없앤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금 개시 후 5년 동안 감액을 하고 그 A급 초과소득에 대해서 최대 한도 50%까지 감액을 하는 기존 구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요. 재정 건전성과 고령자의 근로 인센티브 사이에서 균형점을 조금 올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같은 제도 변화를 앞두고 당장 연금을 받기 전에 있는 사람들, 55세에서 60세, 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점검해야 될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이런 연령대라면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지에 대해서 먼저 설계하고 연금 전략을 맞추는 게 핵심인데요. 크게 두 가지를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자,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얼마나, 이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 계획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그것이 두 가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 네. 하나씩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일에 대한 계획입니다. 60세 전후로 예상되는 월 소득을 지금 말씀드렸던 A값 기준으로 한번 수치화해 보신다면 내 소득의 A값에서 200만 원을 더한 금액을 넘는지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넘으면 좋겠다. 일단 60세 이후에 내 소득이 많아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국민연금 다 감액되더라도 네. 내 소득이 너무 많아. 그 소득이 줄어들면 감액됐던 국민연금도 회복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소득 구조를 점검하셔야 되는데요. 앞서 여러 차례 설명드린 대로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공제라는 것을 통해서 실제 급여에서 필수적인 비용을 차감을 해주고 있고요. 사업소득의 경우도 각종 경비 등을 통해서 차감을 받을 수 있는데, 임대소득의 경우에는 실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소득 중에 일부를 금융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보실 수 있고요. 물론 절세계좌를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감액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이라는 것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이 들어간다. 네, 반대로 금융소득, 즉 이자나 배당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사업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공제받는 것들이 많다. 네, 반대로 임대소득은 공제받을 것이 많지 않다. 거의 없다. 네. 거의 없다. 예, 그런 측면에서 임대소득만 만약에 있는 분이라면 네,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랬을 때 다른 금융소득으로 일부를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네. 그것도 고민해 보는 것이 좋다. 예, 근데 이런 거겠죠? 임대소득이니까 부동산이 있을 것이고 그 부동산을 일부 형편에 따라서 일부 현금화해서 금융소득화 한다든지 네. 뭐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국민연금 감액 제도가 확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여전히 있다. 자, 그래서 어떤 분이 혜택을 받고 어떤 분이 혜택을 못 받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보았고, 앞으로 우리가 오래 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연금 수령을 얼마나 언제 구체적으로 계획해보는, 그러다 보니까 노후가 길어진다는 것은 계획하는 인생이 더 중요해졌다. 그렇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집 지원센터 이재문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는데 우리들의 알토란 같은 국민연금, 그 다음에 노후 소득 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